노웅래 정강선거관리위원장에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이 대의원 동지 여러분, 중앙선관위위원장 노웅래 거듭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독립운동하는 정신으로 외롭지만 당당하게 우리 민주당을 지켜주시는 우리 경북도당 대의원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무덥고 더운 찜통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뜻은 아마도 내년 대선 승리,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합동연설이 있습니다.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려고 하시는 우리 대표 후보자이신 우리 김상곤 후보님, 이종걸 후보님, 추비회 의원님, 그리고 부문별 최고위원님, 그리고 오중기 후보님, 그리고 김영걸 후보님, 이 모든 후보님들 승리하도록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도부를 뽑는 선거를 하면은 의례 뒷말이 나고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던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직 당의 미래만 보고 정권 교체만 보고 정권 교체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만 보고 투표해 주셔서 정말 우리 계파, 지역, 이념 뛰어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위원장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누구 찍어달라, 누구 찍어라 이런 오다 금지 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 없겠지만 설령 누구 찍어라 이렇게 오다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대의원님들 노하시겠습니까? 예사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60년 전통의 민주당 지켜오신 우리 대의원님들 거수기 아닙니다. 꼭두가시 아닙니다. 60년 전통 민주당 이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신 분이 우리 대의원님들입니다. 꼭 부탁드리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정권 교체만 보고 꼭 투표해 주셔서 우리 새로운 민주당, 정권 교체하는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 승복하는 민주당, 국민의 신뢰받고 믿음 주는 민주당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의 야당의 사안 증인이신 이육만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오중기, 허대만, 이상덕, 박병족, 김영태, 박영기, 이승로, 안장환, 장기태, 박성필, 지용하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정권교체 선봉했을 기호 2번 이종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경북의 의성, 상주, 경산에 연일 최고기온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서민들은 에어컨도 함부로 켤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런데 20대 기업에서 감면해 주는 세금, 전기요금 한 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조 원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내는 담배세 13조 원인데
삼성, 현대 모든 기업 포함한 기업 전체가 내는 법인세 45조 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헬조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99% 서민들에게는 누진제 요금 폭탄을 던지고 대한민국 1%에게는 전기요금 세금 감면해주는 바로 그 모습,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1%만이 아닌 대한민국 90%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드는 국가 국익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북핵 위기 대응 정책에도, 나라 경제 정책에도, 관광, 문화, 또 안보, 외교, 통일 정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성주에 지금 당장 배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어코 우리는 2017년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반드시 2017년 정권 교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저 이종걸이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새누리당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으려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더민주 안에 있는 주류와 비주류가 모두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단합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패권을 쥔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배제하는 뺄셈 정치는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축소 정치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역위원장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래예교하지 않고 대의원 권리당원에서 배제됐다고 하는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 한번 보십시오. 강한 힐러리가 트럼프를 이길 것 같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어떻게 강해졌습니까? 지지도 여론조사 높은 힐러리 클린턴은 경선판에 샌더스를 아낌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둘은 경쟁했고 치열하게 선두 다툼을 벌였습니다. 승복했고 그들은 단합했습니다. 힘을 합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강한 민주당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하면 강한 야당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한 야당 만들면 반드시 이번 17년 성공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이종걸이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필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더 민주 안에서는 물론이고 더 민주를 넘어서 단합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 분당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분노한 새누리당은 우리 당 일당을 만들어줬고 이쪽 옆쪽에 있는 오늘 참석한 대구에서는 우리 김부겸의 상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전통적인 지지층도 많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하지 않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런 잘못된 그렇습니다. 오늘 오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권 교체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민주를 넘어서 함께해야 강해집니다. 더 민주를 넘어 함께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특정 계파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선택할 때는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소수파의 편에 섰습니다. 초선의원이던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택했습니다. 주류가 장악했던 이인재, 저는 과감히 가장 먼저 소수파 노무현을 선택했고 과감히 뛰어들었고 승리했습니다. 항상 당의 주류보다 비주류의 입장이 저에게 승리의 길이 있다면 따랐습니다. 저를 분열주의라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분이 아들을 배치하겠다고 성주 군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성주는 상복을 입고 새누리당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드 가라 평화 오라 피켓을 들었습니다. 성주와 경북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주와 경북에서부터 민주주의와 정권 개최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중심 대선 승리 기호 1번 김상권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가 110만 표 졌습니다. 그런데 이곳 대구 경북에서 220만 표 졌습니다. 대구 경북을 불모질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 지역위원장 말씀에 따르면 지난 과정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27명, 우리 당 비례의원 홍일학 의원 1명, 27대 1입니다. 그런데 경북에서 우리 당은 대선에서 20%를 획득했습니다. 바로 경북은 더 이상 불모지가 아니라 대선의 전략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경북에서 우리 당 득표율이 10%만 올라가면 대선 승리는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선 승리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여러분들 불모지 경북을 전략 지역으로 만드실 우리 당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김상곤과 함께 당을 중심으로 대선에서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승리의 주역들이 다시 경북에서 우리 당의 깃발을 들고 출마하십시다. 그 힘으로 경북의 학교급식 바로잡읍시다. 무너져가는 경북의 경제 바로 세우십시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기 좋은 경북을 우리 함께 만드십시다. 여러분, 평당원인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우리 당의 대구 경북 국회의원 기초광역의원과 함께 대구 경북 전략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우리 당 발전을 계획하고 우리 당 인재 육성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경북 전략을 세우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불모지 경북이 승리의 전략 지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경북에서부터 정권 개최 역사적 드라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권 개최를 위해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대선 우리는 당을 중심으로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서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당을 중심이 되는 선거로 만들어서 경북에서 득표율 30%를 넘겨보십시다. 저와 함께 2017년 대선 승리하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세워내십시다. 여러분, 둘째, 제가 당대표가 되면 즉시 국가전략위원회를 수립하고 국정 운영 전략과 국정 실행 계획들을 세우겠습니다.
6개월 전에 경선 마무리하고 대선 후보와 함께 예비내각을 세워서 국정운영 전략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합의해 내겠습니다. 셋째, 여의도를 넘어서 당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생활정당, 자치분권정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원외위원장 대표와 자치분권 대표가 최고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온라인 당원과 청년 당원이 와글와글 모이는 플랫폼 정당, 바탄난 민생을 구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민생복지정당, 그것을 저 김상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파란 리본은 우리 모두에게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인생을 살리고 그리고 전국 개천하는 국민적인 명령을 이루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기도 교육감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할 때 이겼습니다. 무상급식 누구도 안 된다고 할 때 해냈습니다. 혁신위원장 바로 부작이라고 할 때 혁신해냈습니다. 사랑하는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황당원이 당대표가 되고 혁신이 우리 당의 모든 것을 바꾸고 전국 교체를 위해 무한정 확장해 나갈 때 그런 정당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국민들에게 앞으로 보여주십시다, 여러분. 우리 당을 범인주에서 더 큰 힘으로 만들고 우리 전국 지역의 대선의 전략 지역으로 된 것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워서 전국 교체를 확실하게 할 사람, 저 김상곤을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심은 드셨습니까? 네. 낮에 오래된 당원 동지를 만났습니다. 장롱 속에 20년 간직했다는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셨는데요. 마치 친정 언니처럼 엄마처럼, 야, 추미애니 옛날에 볼살이 통통하고 고왔대,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오늘 동지 여러분 만나보니까 친정집 찾아온 딸 자식 같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세탁소집 둘째 딸로 자라서 판사 그만두고 어려운데 험난한 데 가서 세상 바꿔보겠다고 겪어온 세월이 21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 당을 꿋꿋하게 지켜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역사이십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로 우리 경북 땅에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당대표가 돼서 이 땅 경북에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추미애 21년 동안 우리 동지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분열의 아픔, 통합의 어려움 온몸으로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 실수도 있었습니다. 과오도 있었습니다. 국민께 사죄하며 삼보일배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멀리 떠나 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들어와서 장관을 하라라고 하셨지만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은 어떤지, 언제 돌아올 건지 안부를 물어주실 때 그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저 추미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 추미애가 통합의 디딤돌이 돼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권 교체에 온 힘을 바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발로 뛰며 가슴으로 품으며 어그러진 동지들을 한 곳에 모아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승자가 주류 되고 패자가 비주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승리 길로 동지가 되는 주류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 추미애 공정하고 안정된 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공정한 경선이야말로 대선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모든 후보가 친정 오빠 같은 우리 김부겸 의원님도 당대표 믿고 당을 믿고 동지들을 믿고 희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무대를 넓게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경선 룰 만들기 위해서 신망 있는 외부 인사 참여시키겠습니다. 대선 경선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차범위 없게 하겠습니다. 경선 후에 우리 당 후보를 막무가내 흔들고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똘똘 뭉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대선 경선 불복 방지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 후에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당헌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추미애 힘 있는 야당, 강한 야당, 승리하는 야당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슈를 주도하는 정당, 성과를 내는 정당, 당원과 지지자가 자부심을 갖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헌정질서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관권 선거를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거국 선거 중립내각 구성하도록 저 추미애가 관철시키겠습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편은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 추미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곳에서도 이 먼 경상도 땅에서도 우리 당원들이 자부심 가지고 정책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당의 외연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저 추미애 변화의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통합을 해달라.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강단이 있는 리더십을 보여달라. 더 이상 실수와 패배는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필승으로 보답해달라. 저 추미애가 변화의 중심이 돼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변화의 중심이 돼서 대선 승리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지방선거의 이 경상도 땅 곳곳에 승리의 깃발을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벌려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승 대표, 자부심 느끼는 당대표가 돼 동지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찜통 더위 속에서도 힘을 모아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이 저의 본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북에게 뿌리를 둔 기호 1번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유은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로운 도시, 작은 도시 성주가 하루아침에 투쟁의 고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낮에는 현수막으로, 밤에는 촛불로 무너지는 삶을 지키기 위한 군민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불통의 상징, 바로 사드 때문입니다. 저 유은혜는 이곳 경북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드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평화를 위협하며 민생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년에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새누리당은 이미 밑에서부터 세를 규합하고 있고 2017년만 잘 넘기면 앞으로 50년도 집권이 가능하다고 한답니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결집하고 힘있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 필승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저 유은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20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4번의 대선을 치렀고 7년의 부대변인, 문재인 당대표 대변인까지 대변인 훈련을 받았으며 비례대표를 접고 모두가 쉽지 않다던 지역구에 출마해서 초선이 되고 한 번도 재선이 없었던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승리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함께하고 김근태 정신을 이어온 저 유은혜가 여성 최고위원으로 필승 지도부의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 유은혜를 필승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경북의 여성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전국을 다니며 여성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저를 만난 한 여성 당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인정받고 싶다. 이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온갖 굳은 일은 다 하면서도 우리 여성 당원들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가지만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첫째, 기본을 지키겠습니다. 당헌제 8조 30% 여성 공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능력 있는 여성 인재가 없다는 말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 유은혜가 지역위원회부터 중앙당까지 여성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서 여성 인재가 넘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10만 여성 당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차별받고 고통받는 여성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여성위원장이 되면 여성의 삶을 바꾸는 우리 당의 10대 입법을 곧바로 추진해서 여성의 삶에 힘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여성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 253개 지역 여성위원회, 시도당 여성위원회, 지방 여성의원, 여성 국회의원, 10만 여성당원의 힘을 한 대로 모으고 2,500만 여성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여성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후보 유은혜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양양자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점심때 만난 대의원 한 분께서 살짝 귓속말로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이소.
우리가 있다 아이가. 너무나 힘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985년 광주여상을 나와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일은 일본 반도체 설계 도면을 베껴 그리는 연구 보조원 일이었습니다. 단순했지만 고단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30명의 입사 동기 중 단 한 명 저만 남았습니다. 선배들에게 어깨너머로 설계 기술을 배우면서 공부가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사내대학에 원서를 넣었더니 회사의 대답이 여자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웠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승진이 안 된다. 고졸 출신이 잘할 수 있겠냐. 호남이라서 안 된다. 항상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이 저에게는 숙명처럼 꼬리표로 붙어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정치에 입문한 후 다른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 영입이라서 안 된다. 30년 동안 붙어 다니던 꼬리표가 겨우 떨어졌나 했더니 다시 도돌이표입니다. 안 된다는 꼬리표는 저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에 좌절하는 것이 그것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양자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양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총선에서 광주 서구울에 출마했습니다. 광주 더불어민주당 8명의 출마자는 힘 한 번 못 써보고 허망하게 낙선했습니다. 낙선자가 되고 나서야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정치하고 출마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곳 영남에서만큼은 현역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당 지도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영남에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정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저처럼 인생을 걸고 당과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마저 배척한다면 어찌 우리가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영양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준비해야 할 국정감사도 없고 예결산 심의도 없고 상임위도 없습니다. 다만 영양자와 여성들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오직 여성 정치의 확대, 오직 집권을 위해서 뛸 수 있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를 국민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이끌겠습니다. 때로는 사랑방이 되고 때로는 든든한 언니가 되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삶과 우리의 정치를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영양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제 딸과 제가 겪었던 25년 전의 일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루 14시간 근무하는 직장맘으로서 아이를 내 품에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2달 만에 부산에 계시던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다시 돌아오던 무궁화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옹알이도 못하던 아이의 목소리를 숨소리라도 듣고자 전화통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영남이 키워주신 아이가 대학원생이 되어 영양자의 어깨띠를 메고 오늘 연설회장에 엄마 선거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여성의 정치가 무엇입니까? 독하지 않아도 아이 키울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정치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를 응원하는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여성의 정치입니다. 저와 딸이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갈 그 길, 집권의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영양자를 사용하십시오. 영양자를 쓰십시오. 영양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구에서 이 나라의 미래의 지도자 김부겸 씨를 국회의원으로 보내주신 데 대하여 대단한 감사를 드리고 수준 높은 대구 시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00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좀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신문이나 매스컴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매일 떠드는 부도덕한 흉악범에 대한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 객언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집에서 빌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웃집에서 빌린다는 것은 노인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양보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의 노인위원들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들이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의 노인 정책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편협된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노인위원장에 당선되면은 첫째 노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우리 민주당을 설득하겠습니다. 둘째는 바로 우리 노인을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했습니다마는 지방에 내려가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업계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데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습니다. 여기 세 대표 중에서 한 분이 될 겁니다. 우리도 여성이나 청년처럼 10%의 분명히 퍼센트를 달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쳐주십시오. 제가 바로 대표 최고위원이 되면은 저는 이런 것을 구상을 해봅니다. 왜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안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틀을 깨야 됩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유리창을 깨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계란이 바로 세상을 나올 때 계란이 둘러싸이던 껍질을 깨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고의 전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권자가 몇만이라 60세 이상의 유권자가 몇만이라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옳고요. 우리나라의 1000만이 넘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와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저 동생이 민주화를 위해서 작고한 제 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제 동생은 이 나라의 5.18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다 서울대학교 3학년에 재직되어 지금은 천주교 신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꼭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인정책 제도가 확 바꾸겠습니다. 확 최선돼서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당을 사랑하고 정권 교체를 요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4,800만인데요. 60세 이상이 980만이 넘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노인 유권자가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불통으로 정치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제일 느끼고 있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실패했습니다. 가계부채만도 1223조 7천억에 달하고 이자 갚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직 검사장의 비리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망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사건으로 관건 부정 선거를 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까지 동원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국민은 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고 여소야대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틀림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정권 교체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제 일생의 마지막으로 이번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노인위원장에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제가 노인위원장이 당선이 된다면 저는 그동안에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많은 경륜을 쌓았습니다. 그 경륜을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노인 유권자들이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처 문제입니다. 이 노인복지처와 그리고 노인연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하는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그동안에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효에 대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모에 효도하는 사람 남에게 악한 사람 없고 형제간에 불목한 사람 남에게 선한 사람 없다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역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김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대의원 대회 장소 중에 여기가 가장 큽니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활동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정권교체의 열망만큼은 그 어떤 지역의 대의원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얼마 전 이곳 대구 경북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할 일도 많고 꿈도 많을 우리 청년들이 사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한참 바쁠 이 청년들에게까지 사드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을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통정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정부 이대로 둬야겠습니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12년 만에 제1당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권 교체만이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북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기업을 키웠고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7명의 작은 회사를 700명 규모의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우리 당은 그런 저를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불러주셨습니다. 위기에 빠진 당을 함께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도전했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고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취업, 주거, 결혼, 육아,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통해서 꼭 해결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노력과 스펙만을 강요받는 청년들에게 선배로서, 친구로서 꼭 힘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야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야당의 불모지 분당갑에 출마한 것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꼭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다시 도전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당의 중심입니다. 청년이 당의 미래입니다. 청년 정치발전기금도 만들고 청년 공천도 의무화해서 강하고 유능하고 스마트한 청년위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 일을 저 김병관이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당은 청년의 목소리에 소홀했습니다. 온라인 당원 절반 이상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청년인데도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우리 당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누군가 나서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 김병관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유능한 사람, 참신한 사람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두 후보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우리 당이 스마트 정당, 네트워크 정당이 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 저 김병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저 김병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새로운 신화를 치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막고 성주를 평화의 마을로, 경북을 변화의 시작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내고 함께 정권 교체를 이뤄냅시다. 함께 청년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저 김병관에게 맡겨 주십시오. IT 신화, 성공 신화를 쓴 저 김병관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김병관이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3번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호 2번입니다. 김대중의 번호 기호 2번, 노무현의 번호 기호 2번, 이동학의 번호 기호 2번입니다. 어저께 경북에 계신 당원분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경북이 어딘가 바로 역사적으로 동학혁명의 이론적 발상지가 바로 경북이라고 하는 카톡이었습니다. 내용을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동학혁명 121년 전 우리 선조들이 무엇에 맞서 싸웠습니까? 기득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바닥에서부터 일어났던 혁명이었습니다. 외세에 맞서 싸우기 위해 바닥에서부터 일어났던 바로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이동학입니다. 성주의 사드를 막아냅시다. 외세의 침략을 막아냅시다. 기득권 부패를 해결해냅시다. 제가 부산과 경남을 돌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당 당원으로 있는 것이 독립운동, 독립운동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회의 땅, 개척의 땅, 저는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원분들께서
그리고 지역위원장분들께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 중심,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지방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바로 이곳 경북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함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최고위원 동생 한 명 두는 것, 그거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화 주십시오.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받을 땐 친절하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우리 당 청년위원회로 부당함에 둘러싸여 있는 청년들이 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을 못 받았다고 우리 당으로 청년위원회로 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청년 실업 문제에 우리 당 청년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들의 월세 문제가 부풀어 오를 때 우리 당 청년위원회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당의 청년당원으로 있지만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청년당원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동학에게 청년위원장 기회 한번 주십시오. 365일 24시간 부당함에 둘러싸여 있는 청년당원들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회 주십시오. 이것이 최대한의 확장을 통해 집권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표의 확장은 우리가 상대적 진보이기 때문에 보수로 간다고만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에 있습니다. 문화에 있습니다. 이동학이 음반을 낸 가수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태권도 5단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동학이 하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문화로, 스포츠로 청년표 확장해 내겠습니다. 전 35살이지만 당에 들어온 지 13년이 됐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당에 없던 대학생위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의 혁신위원으로 부름을 받아 우리 당의 혁신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위원장 되고 최고위원 되면 그 혁신의 완성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청년 비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 당을 박차고 나간 안철수 후보가 버티고 있는 서울 노원병의 청년의 기세로 호기롭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똑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덕컷 유세단에 합류해서 전국의 우리 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뛰었습니다. 당을 위해 뛰겠습니다. 당을 위해 뛰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뛰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집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청년 곁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 한 존경하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20대, 30대, 40대 청년 대학생 동지 여러분, 준비된 청년 후보, 청년 정신으로 청년 정부 만들어갈 기호 2번 장경태가 경북도당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청년 없이 정당 없습니다. 청년 없이 대선 없습니다. 청년 없이 집권 없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00만 청년의 목소리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담아낼 수 있습니까? 저의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총재의 감사장을 매우 애지중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나오시고 평생 직장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가더니 민주당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너 빨갱이 물고 들었냐? 저는 가족을 설득하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곳 경북도당 선배당원 동지들께서는 우리 당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저는 2008년 총학생장으로 광우병 사태 때 명박산성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앞장서서 뛰었습니다.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초대 대학생위원회로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건설했습니다. 2009년 언론학법 때 국회 앞에서 천막 치고 6일간 단식하면서 온몸으로 저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운구 차량 수행했고 김대중 대통령 장의위원으로 영렬식장 지켰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청년비례 국회의원 후보로 전국의 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많은 청년 당원 동지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당에서 성장할 수 있겠냐고. 그 물음은 저에게 큰 짐이자 과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에서 뭔가 이루려거든 밖에서 성장해서 들어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 안에서 실망하고 떠나는 길이 아닌, 당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길이 아닌, 당 안에서 부딪히면서 깨지고 성장하면서 배우는 제3의 길이 있다고 저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안합니다. 2017년 대선 승리와 집권 비전을 위해서 청년 정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 당과 청년철을 결합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아닌 최저위원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고 4대 최저기준 만들겠습니다. 최저고용, 최저주거, 최저이자, 최저임금, 이 4가지 기준 올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오는 정당, 똑똑하고 야무진 기호 1번 저 장경태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저는 2014년 7월 스웨덴 3인당 총수 스테판 레르벤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8년간 연임했던 보수당 정권의 종식을 선언하는 연설이었습니다. 많은 청년 당원들이 환호했고 2달 뒤 스웨덴은 3인당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97년 정권 교체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우리 당의 선배님들이 해주신 민주주의의 역사, 바로 민주화의 시작이 청년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정신으로, 그 청년정신으로 안 된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편견부터 깨겠습니다. 정경 김대중은 목숨 걸고 싸우고, 정경 노무현은 특권과 싸우고, 정경 김근태는 독재와 싸웠는데, 청년이 고작 편견과 싸우지 못한다면 어찌 청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성주를 지원하기로 결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월호를 끌어올리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기로 선언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경북의 정신이 전국으로 확대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불통의 정권에 선전포고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